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세미나는 LA 시내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팜스프링이라는 곳에서 한 수양관에서 진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전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을 했고 시내 한 호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를 자고 세미나는 오후 7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오전에 친구와 함께 백화점으로 쇼핑을 나갔고 나는 나대로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 2시쯤 돼서야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세미나 장소까지는 약 2시간 정도가 걸리니까 아내와는 조금 일찍 돌아와서 5시쯤 출발을 하자고 약속을 하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 아내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곧 오겠지 생각을 하고 나 혼자 짐을 다 싸가지고 호텔 1층 커피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부부를 태우러 갈 봉사자도 일찌감치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5시가 넘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5시 20분, 30분이 지나면서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이가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지금 우리가 미국에 쇼핑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세미나를 인도하러 온 건데 세미나 장소에 미리 도착을 해서 준비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가 왜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나? 오기만 해봐라. 한바탕 단단히 해줘야지 하고 벼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빨리 가도 세미나 시간에는 맞추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소근도 타고 우리를 태우고 가려고 와서 기다리던 봉사자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나 혼자만 먼저 떠나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세미나 프로그램은 다 이제 엉망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시가 됐는데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도 속이 타서 찬 냉콜라를 시켜 마시면서 마음을 달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도 분명히 세미나가 몇 시에 시작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또 우리가 세미나를 하러 미국까지 왔고 그것에서 우리 부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늦다니 혹 무슨 교통사고라도 난 게 아닌가? 아니면 길을 잘못 들었나? 아니 그럴 리는 없고 하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연휴가 낀 주말이니까 길이 막혔을 거야. 그래서 뭔가 크게 잘못되어 이것으로 오고 있었을 텐데 아내는 지금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는 차 안에서 그 옆자리에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며 속을 태우고 있겠는가. 어차피 당한 일인데 거기다 나까지 화를 내면 더 힘들어지지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내는 6시 20분쯤 돼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활화산같이 터져나올 나의 질책을 예상하며 호텔 입구에서부터 헐레벌떡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미안해 하고 그간 경위를 설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서면서 여보 얼마나 속을 태웠어. 어차피 늦은 건데 여기 가서 시원한 콜라라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좀 돌리고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마시던 콜라잔을 집어주었습니다. 한바탕 질책과 원망을 각오하고 들어왔던 아내가 예상치 못했던 내 호의에 엉겁결에 콜라를 받아 마시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고마워 하면서 목매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친구도 이렇게 늦었으니까 신랑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나 하는 생각에 변명이라도 옆에서 해주려고 같이 따라 들어왔다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야 세상에 저런 남편이 다 있구나 하고 부러운 듯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봉사자도 야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이 돼서 그런지 뭔가 상당히 다르구나 하고 나를 존경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내가 왜 그렇게 늦었는지 또 그 이후에 세미나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늦은 이유는 상상했던 대로 쇼핑에 열중했다가 여유가 없이 출발을 했는데 주말이 돼서 고속도로가 막히고 다른 길로 돌아오다가 또 길을 잘못 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가서는 늦은 것을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방금 자기가 느낀 남편의 사랑을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참가자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내가 참지를 못하고 아내에게 분노를 터뜨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을 것이고 종일 아내를 에스코트한 아내의 친구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겹치면서 아내는 나에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또 당신을 만나서 살 거예요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그전에도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 체면을 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었고 이제는 진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물론 결혼 초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25년이 넘도록 수많은 갈등을 겪고 부부싸움을 하면서 반성하고 노력하여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같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과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지를 못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평생을 끝까지 살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는 성적 매력이나 신비감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무리 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차츰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로스적인 사랑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만나서 다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성숙해지면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또 이해하고 수용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다 하지 못하면 또 저 세상에 가서라도 더 해보고 싶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또 당신과 만나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란 기성복이 아닙니다. 인내와 수용이라는 실로 정성스럽게 짜 내려가는 주문복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격이 같은 부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특별히 상대에게 실수가 있을 때 이것을 수용해주는 아가페의 사랑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